예, 10주차 수업 진행해 보겠습니다. 자, 주제는 지난주에 일단 블루투스의 기능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렸는데, 구현하는 부분들을 좀 상세히 살펴보는 시간을 좀 가져보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기본적인 모양만 만들고 블루투스에 대해서 정확하게 구현하는 부분은 시간 관계상 좀 빠졌습니다. 이게 오프라인 수업으로 진행한다 하더라도 1시간, 즉 하루 만에 3시간 내에 완료를 해서 설명들을 드리게 되면은 정확하게 어떻게 만들어서 쓰시는지를 모르시고 끝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작년부터는 블루투스 관련된 것을 2시간, 최소 2시간, 많이 하면은 한 4시간가량을 잡고 설명을 4일치를 잡고 설명을 드려요. 그러니까 오늘도 일단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던 부분에 대해서 구현하는 부분을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추가적인 블루투스 기능은 또 다음 주차에, 그러니까 아직 핵심적으로 연결을 해서 어떠한 데이터를 주고받는 부분은 설명을 안 드렸어요. 그래서 연결하고 통신하는 부분까지에 대해서 좀 완료를 해 볼 거고요. 그리고 앞으로 남은 내용들은 뭐 카메라, 그리고 카메라 1, 카메라 2를 설명을 드려야 될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표현하다 보면은 사용하셔야 될 서페이스 뷰라는 부분, 일반적인 뷰가 아닌 서페이스 뷰, 좀 고속의 그래픽 처리, 화면 처리 기능을 가지고 있는 서페이스 뷰까지 설명을 드리면은 아마도 이번 학기에 안드로이드에서 설명드릴 수 있는 고급적인 내용들은 거의 다 설명을 드리는 것 같아요. 물론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내용들이 남아 있습니다. 진짜 심도 있는 프로그래밍 기법들은 다 다루진 못하고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할 수 있는 방향성을 제시를 해서 안드로이드 개발자 사이트를 잘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드리는 게 제 요번 학기의 목표라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요번 주차에는 블루투스 리스트 목록에 대해서 2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차를 우선 설명을 드리면, 일단 프로젝트 개요 다시 한번 정리를 해 드릴게요. 그리고 프로젝트의 구조, 그리고 메서드와 같은 멤버들의 구성, 그리고 구현 실습을 하는데 지난 주차에 설명드리지 않았던 기능, 주변 장치 검색 기능. 여기 이게 용어가 참 애매한데요. 주변 장치가 아니고 로컬 장치의 검색 가능 상태 기능. 따라서 원격 장치, 주변 장치라면 나를 발견할 수 있게, 주변 장치가 나를 발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로컬 장치의 탐색, 검색이 가능 상태, 검색이 가능하게 하는 상태에 대한 기능에 대해서 추가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코드는 되게 단순해요. 저걸 같이 집어넣어서 설명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차에 과제로 기본적으로 구조를 만드는 것까지는 말씀을 드렸죠. 과제를 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체적으로 1, 2, 3교시가 다 구현에 관련된 얘기이기 때문에 구현을 전체로 해서 1, 2, 3교시를 하나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결국은 블루투스 프로젝트를 구현하는 부분입니다. 실행 화면은 지난 시간에도 보여드렸던 부분이죠. 그래서 블루투스의 상태를 확인하고, 즉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지 꺼져 있는지 상태 확인, 꺼져 있으면 켜주고 하는 동작을 하는 코드, 그리고 페어링 목록을 보여주는 것, 그러면서 리스트 뷰를 사용하는 방법, 다시 한번 활용하는 방법입니다. 근데 조금 다르게 한다 그랬죠. 리소스를 활용하는 방법으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리소스 활용. 그리고 추가로 주변 장치를 검색. 현재 이
폰에서 나 이외에 블루투스가 켜져 있는 장치들을 찾는 장치 찾기, 즉 검색에 해당되는 부분을 설명드릴 거고요. 마찬가지로 주변 장치가 검색이 되면은 해당 주변 장치를 보여주기 위해서 리스트 뷰로 구성을 할 겁니다. 위쪽도 리스트 뷰, 아래쪽도 리스트 뷰로 관리를 하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체크 퍼미션, 이거는 여러분들이 계속 사용할 수밖에 없겠죠. 안드로이드에서는 허가권을 잘 관리를 하셔야 되기 때문에 허가권 관리 부분까지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실제 구현 부분을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전체 프로젝트 구조를 간단하게 일단 뭐 메소드들은 좀 빼고 이렇게 구성하겠다라고 그림을 그려서 표시를 해본 겁니다. 일단은 자바 파일이요, 두 개가 존재하죠. 자바 파일은 두 개. 이 클래스는 허가권에 관련된 처리만 하는 클래스가 될 것이고요. 아래쪽에 있는 클래스는 블루투스를 검색하고 키고 검색하고 자신을 외부에서 볼 수 있게 만드는 기능들을 놓고, 그리고 각각의 목록화 시켜서 목록을 관리하는 액티비티가 될 겁니다. 자, 위에 있는 체크 퍼미션도 뷰에 해당되는 XML 파일이 하나 존재하고요. 메인 액티비티에도 필요한 XML 파일이 하나 존재하죠. 자, 그래서 이 위쪽만 먼저 본다라면요, 일단 페어링 목록을 위한 위젯, 그리고 장치 탐색을 위한 리스트 뷰 위젯 두 가지가 들어가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얘네들은 물론 여기 동그라미가 하나 더 있어야겠지만 멤버로서 멤버 변수로 위젯 베리어블, 위젯 변수가 선언이 되어 있겠죠. 그것을 리스트 뷰와 결합을 해주게 될 겁니다. 이 리스트 뷰와 결합을 해서 사용을 할 거고요. 자, 아래 있는 뷰는 이 XML을 뷰로 쓰겠다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고요. 자, 근데 한 가지 재미있게 독특하게 만든 게 이 부분이죠. 어레이 어댑터에서 원래대로라면은 해당되는 리소스하고 그리고 그 안에 표시될 목록 글씨들로 구성을 해서 어레이 어댑터를 구성을 하게 되는데, 요번에는 여기서 이 기존에 설명했던 것은 매개 변수가 3개가 되죠. 예, 총 3개의 매개 변수를 가지고 사용하는데, XML을 하나 더 구성을 해서요, 리소스 파일로 XML을 구성을 해서 이 이름에서 텍스트 뷰 하나만 집어넣고요, 텍스트 뷰를 하나만 집어넣어서 이 어댑터를 구성하고 나서 이 어댑터에 이 리스트를 표현하기 위한 텍스트들을 계속 추가해서 화면을 구성하는 방법을 설명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전체 파일 구조는 이래요. 파일 구조 XML 3개, 그리고 자바 파일 2개. 물론 우리는 허가권도 관리하기 위해서 매니페스트 파일도 건드려야겠죠. 매니페스트 파일도 수정을 하셔야 될 겁니다. 자, 여기까지 모양을 만들었던 것이 지난 시간의 코드입니다. 그렇다면 이 각각에 대해서 좀 메소드별로 또는 객체별로 또는 리스너별로 한번 다시 표로 구성을 하게 되면요, 일단 메인 액티비티에 필요한 메소드는 onCreate 필요하겠지, 당연히 있어야 되겠죠. 그리고 onStart도 오버라이드를 할 겁니다. 생명주기에서요. 자, 그 다음에 resume에 해당되는 부분도 구성을 할 거고요. 그리고 destroy도 구성 필요하고요. 꺼질 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수신을 해제하기 위해서, 그리고 액티비티 리절트를 표시하는, 즉 어떠한 스타트 액티비티 했을 때 스타트 액티비티 포 리절트로 호출을 하게 되면, 인텐트로 호출하면 그것에 대한 응답 처리를 위해서 이 녀석이 필요하게 되겠죠. 결과를
얻기 위한 메소드 오버라이딩을 할 거고요. 그리고 do discovery는 이 위쪽 것은 전부 다 오버라이딩 한 거라면 아래쪽 두 개는 사용자가 만든 겁니다. 자, 발견하는 코드는 여기다가 다 집어넣을 거고요. 이 메소드에다가. 그리고 ensure discoverable에 해당되는 메소드에는 로컬 기기를, 즉 내 장치를 주변 장치가 탐색할 수 있도록 탐색 활성화를 시키는 코드는 여기다가 집어넣게 될 겁니다. 구조 이해되셨죠? 그래서 옆에 설명 디테일을 적어놨는데 onCreate에서는 위젯 결합들 할 거고 리스너 설정할 거고요. 리스트 뷰에 관련된 설정할 것이고, 그리고 블루투스 어댑터를 설정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onStart에서는 블루투스의 상태 확인, 즉 꺼져 있으면 블루투스를 킬 거고요. 그리고 블루투스에 검색을 하거나 할 때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로 수신기가 있을 텐데 그 수신기를 등록하는 코드는 onStart에다 지정하겠습니다. 이건 뭐 리줌에서 처리해도 상관은 없을 거예요. 근데 지금 좀 코드를 클리어하게 만들기 위해서 분리를 해놨어요. 자, 그 뒤에 페어링된 장치 목록을 설정을 하는 부분은 리줌 부분에서 지정할 거고요. onDestroy에서는 블루투스 어댑터 장치가 검색 중이거나 주변 장치를 검색하거나 이렇다면 얘는 그 검색을 종료시켜 줘야겠죠. 그래서 상태를 정리하는 코드를 넣을 거고,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수신기를 해제하는 코드를 여기다가 집어넣겠습니다. onStart에서 등록하고 onDestroy에서 해제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 그리고 액티비티 리절트 아까 말씀드렸듯이 블루투스 활성화에 대한 응답 처리, 뭐 기기 탐색 모드 설정에 대한 응답 처리 등등을 여기서 관리하게 될 거고요. onDiscovery는 주변 장치 검색을 처리할 거고, ensure discoverable은 발견 가능하도록 내 장치를 만드는 모드를 설정하는 처리를 여기서 구성을 하게 될 겁니다. 자, 메소드는 이렇게 구성이 될 거예요. 하나하나 구현을 해 보겠습니다. 자, 그리고 메인 액티비티에서 사용하고 있는, 물론 위젯 변수도 전부 다 오브젝트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오브젝트는 추가적인 오브젝트를 말합니다. 그래서 오브젝트를 보시게 되면은 멤버예요. 디바이스 클릭 리스너, 얘는 말 그대로 리스트 뷰에서 리스트 뷰에 목록이 이렇게 쭉 표시가 되면은 그 목록 중에 하나를 선택을 했을 때 동작할 리스너, 즉 paired list view 하고 new device list view, 즉 페어링된 장치 목록 그리고 새로 발견된 장치 목록에서 어레이 어댑터에 적용을 하기 위해서 각각 클릭을 했을 때 동작할 리스너 객체가 필요할 것이고요. 자, 그 다음에 mReceiver 같은 경우에는 브로드캐스트 정보를 수신하기 위한 객체로 사용을 할 겁니다. 그래서 주변장 기기 검색, 뭐 검색 완료 메시지 등등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가 수신하는 내용을 처리하기 위한 리시버를 하나 객체로 만들어서 두 가지를 구성하게 될 겁니다. 잘 이해되셨죠? 이렇게 구성을 한다, 추가. 자, 그 다음 나올 것은 멤버 변수들을 보면요. 일단 상수로 액션 리퀘스트 이네이블 이라고 해서 블루투스 활성화를 요청하는, 즉 블루투스가 꺼져 있다라면 활성화해라 해가지고 요청을 보낼 때 그때 사용할 상수 리절트 결과값에 포함될 값을 미리 상수로 멤버로 하나 빼놨고요. 자, 블루투스를 키고 끄고 뭐 여러가지 동작을 하려면 결국은 블루투스 어댑터가 필요하니까 MBT 어댑터라는 멤버 변수를 하나 만들어낼 겁니다. 그래서 블루투스 로컬 블루투스 어댑터 장치를 말하게 되고요. 보면 new device list view, paired list view는 각각 새로 발견된 장치용 리스트 뷰 멤버고요. 페어링인데 오타네요. 페어링 링된 장치용 리스트 뷰를 두 가지 멤버로 사용할 거고요. 자, 그리고 버튼이 두 개가 있어요.
스캔, 주변 장치를 스캔하기 위한 버튼, 그리고 버튼 디스커버러블, 뭐 디스커버 버튼이라고 만드셔도 상관은 없겠죠. 예, 변수명은 이렇게 두 가지로 구성을 해서 집어넣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다음 나올 예계는 구현 실습을 추가를 할 텐데요. 지난주 차에 설명 안 드렸던 부분을 추가로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요 부분부터는 좀 더 모양을 만들고 나서 지정을 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이거 여기에서 코드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아까 메인 액티비티의 구조부터 설명을 드렸는데, 자, 메소드들을 좀 보겠습니다. 필요한 것들, onCreate는 자동으로 들어가 있을 거고요. onStart 넣었죠. 그리고 onResume 넣었고요. onDestroy 넣습니다. 자, 그럼 한 가지 더 추가로 필요하죠. Ctrl O 누르셨어요. 여기선 onActivity Result에 해당되는 것, onActivity Result, 즉 인텐트 호출 결과값 받기 위한 메소드도 오버라이딩을 할 겁니다. 오버라이딩을 해줍니다. 자, 일단 구현 내용은 나중에 하도록 하고요. 자, 그리고 추가 함수 두 개를 더 만든다 그랬죠. on discovery, 발견하는 거, ensure discoverable, 두 가지로 구성을 할 겁니다. 따라서 여기다가 사용자가 만드는 메소드를요, public, 뭐 프라이빗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외부에서 이 액티비티에 있는 메소드를 사용할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단 void에 do discovery 해서 메소드를 구성을 해 놓을게요. 어떤 용도인지는 이해되시죠? 즉 발견 코드를 여기다 집어넣겠다. 발견 코드를 포함을 시킬 거고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았습니다. 자, 그리고 그 다음 나올 내용이요. 잠깐만요. 잠깐만. 어디냐면, 예. 마지막에 나온 거죠. ensure discoverable 이라고 해서 또 줄여 놓을게요. 자, public으로 갈 거고요. 마찬가지로 void로 놓겠습니다. 그리고 ensure discoverable 이렇게 메소드를 구성을 하겠습니다. 자, 메소드는 다 구성을 했죠. 내용 나중에 보고, 나중에 이거 원래는 오늘 처음부터 다시 정리를 해드릴까 하다가 일단 있는 그 코드에서 좀 사용을 하자. 좀 변형을 좀 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난 뒤에 오브젝트가 두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죠. 예, 리스트에 관련된 거 두 가지, 리시버하고 이 녀석을 집어 넣어줘야 될 겁니다. 그쵸? 디바이스 클릭 리스너에 대한 것을 집어 넣어줘야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면은 일단 좀 줄여 놓을게요. 줄이고 설명을 달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는 현재 브로드캐스트하고, 그러니까 브로드캐스트 수신기하고 저 리스트 뷰에 해당되는 아이템이 클릭되었을 때 처리될 녀석이 필요하겠죠. 자, 그러면 일단 프라이빗으로 지정하겠습니다. 외부에서 볼 일이 없으니까요. 어댑터 뷰에서요. 그리고 on 아이템 클릭 리스너요. on 아이템 클릭 리스너에 해당되는 것을 클릭 리스너를 구성을 할 텐데, 이 녀석은 변수로, 멤버 변수로 하나 만들게요. 디바이스 클릭 리스너를 이용을 해서는 new 해주시고요. 어댑터 뷰에 on 아이템 클릭 리스너를 구성을 합니다. 자, 구조 이해되셨죠? 근데 여기서는
맨 마지막에 문장이니까, 선언 문장이니까 세미콜론 하나 들어가 줘야 되고요. 조금 화면을 확대해 볼까요? 이렇게. 네. 여러분들한테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쪽 구조도 같이 설명을 하면서 이쪽에 두 가지를 구성하는데 제일 첫 번째 건 했습니다. 되셨죠? 예. 그러면 이제 이 디바이스 클릭 리스너는 리스트 뷰에서 사용할 녀석이고요. 자, 그리고 다음에 프라이빗으로 또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수신기를 쓸 텐데 얘는 파이널로 처리를 하겠습니다. 종단 병수를 만들 거예요. 자, 그리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타입으로 만들 거고요. M 리시버를 구성을 하려고 합니다. 자, 똑같이 new 할 거고요. 우리 계속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할 때 썼던 방식이죠.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를 구성하고 얘 또한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있어야 되죠. 여기까지가 이 아래쪽은 생성 내부 생성 이너 클래스 부분이고 여기까지 한 문장으로 변수를 하나 오브젝트 하나를 생성하는 코드니까 맨 마지막에 세미콜론이 붙어줘야겠죠. 자, 구조는 다 만들었습니다. 되셨죠? 구조를 다 구성을 했고요. 자, 그러면 다음으로 넘어가서 내부 코드는 나중에 하나씩 만들어 나가도록 하고요. 자, 멤버 변수들을 지정을 했어요. 지금 지난 시간에 액션 리퀘스트 이네이블 이라는 것을 하나 넣어놨죠. 요거는 그대로 있고요. 자, 그 다음에 솔직히 이 문자열은 지금은 필요가 없습니다. 빼놓을게요. 삭제시켜서 상관없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블루투스 어댑터 MBT 어댑터 하나 만들었고요. 리스트 뷰를 사용하기 위한 어댑터를 만들었는데 이 어댑터도 가능하면 우리 멤버니까 이렇게 좀 수정을 할게요. Paired Device 어댑터로 변경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New Device List View 하나 하고 Paired List View 두 가지 만들어 넣어놨습니다. 자, 이쪽에 있는 요 두 가지죠. 그쵸? 그리고 BT 어댑터를 만들어 놓았어요. 결국은 이 안에도 지금 현재로서는 이 코드에도 이 문장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가 되겠죠. 어댑터가 두 개가 있죠. 그러면은 삽입을 해볼까요? 아래형에다 하나 더 만들고 그리고 페어드도 하나 있어야 됩니다. 예. 즉 얘는 리스트 뷰 어댑터 마찬가지 밑에도 마찬가지죠. 리스트 뷰 어댑터입니다. 이게 각각은 어댑터가 하는 일이 얘는 새로운 장치용 어댑터, 얘는 페어링된 장치용 어댑터라고 말씀드렸어요. 자, 그럼 이게 구성이 다 돼 있겠죠. 예, 그리고 버튼 스캔을 위해서 프라이빗에 버튼 스캔 버튼이라는 변수 하나 만들었고요. 요번엔 아까 말씀드린 게 나를 발견 가능하게 만든다라고 말씀드렸죠. 따라서 프라이빗으로요 버튼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btn discoverable 해서 널로 하나 더 만들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구조를 다시 한번 살펴보면 오류는 나중에 고치도록 하고요. 자, 이 안에서 버튼이 지금 하나만 들어가 있는데 장치 찾기만 있는데 이 녀석을 하나 더 복사를 해서 놓고 그림에서 보면은요, 자, 검색 허용이라는 게 있었죠? 그쵸? 그래서 여기서 문장을 바꿀게요. 검색 허용으로 바꿀 거고요. 자, 그 다음에 버튼 discoverable 이렇게 변경을 하겠습니다. 이해되시나요? 버튼을 검색할 수 있도록 만들겠다 라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다 되셨죠? 네. 그래서 버튼 디스커버러블까지 집어넣어 주고요. 뭐 줄여서 쓰셔도 좋습니다. btn으로 쓰셔도 상관없어요. 우리 자주 사용하던 방식을 그대로 쓰셔도 됩니다. 자, 그리고 매니페스트 파일 구조는 이렇게 되어 있었죠. 자, 요거 퍼미션 관련된 거 find location 집어넣어야 되는데, 코스 로케이션 같은 경우 이전 버전에서 그렇게 써야 된다 그랬죠. 네, 3버전 이상. 그리고 밑에 블루투스와 블루투스 어드민이 필요할 것이고, 그리고 액티비티를 하나 더 추가했으니까 체크 퍼미션을 메인 액티비티로 만들어주고, 메인 액티비티는 다른 그냥 부속 액티비티로 포함을 시킬 겁니다. 이렇게 구조를 바꿔주시면 될 거고요. 체크 퍼미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알다시피, 계속 말씀드렸다시피 액세스 파일 로케이션을 이용해 가지고 블루투스가 위치에 이용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허가권을 반드시 요청을 해야 된다. 그래서 허가권 코드를 놓고, 그리고 나서 허가가 잘 되면은 우리는 메인 액티비티로 스타트 액티비티에서 화면 전환, 만약에 그렇지 않다라면 그냥 바로 전환시켜 버리면 되겠죠. 이건 허가권이 이미 만들어진 경우라면 다시 전환을 시켜버리는 코드를 집어넣어 주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이걸 클래스로 하나 놓고 관리를 하시는 게 코드 작성하실 때 굉장히 좋으실 거예요. 매번 이 코드를 집어넣어서 작성하시는 것보다는 클래스 하나 만들어 놓고 액티비티 2개로 각각 왔다 갔다 하면서 관리를 하시는 게 더 현명한 방법입니다. 자, 일단 기본적인 모양은 구성이 됐어요. onCreate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요거 변수명을 제가 바꿔서, 변수 이름을 바꿔서 이렇게 현상이 일어나는 것인데, 좀 이따가 살펴보도록 하고요. 네, 나머지 다 동일하게 놨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해당되는 버튼들 스캔했죠. Find View by ID 했죠. 자, 그럼 여기서 하나 더, 우리 지난주에 빼먹었던 거니까 추가로 구성할 것은 Find View by ID r.id. 버튼 디스커버러블, 얘를 찾아서 집어넣어줘라 라고 하면 될 거고요. 그러면 이 안에 리스너 하나, 또 발견을 위한 리스너도 하나 있어야겠죠. 그 아래쪽에다가 또 .set onClick listener를 통해서 new view의 onClick listener, 그러면 얘는 자신 장치의 탐색 허용, 즉 다른 사람이 나를 볼 수 있게 만드는 코드가 여기 작성되면 되는 겁니다. 다 이해되셨습니까? 일단 기본 구조만 좀 만들어 놨는데요. 물론 지난 시간에 어레이 어댑터도 포함을 시켰고 리스트 뷰도 어댑터를 세팅했고 했는데, 이 부분은 잠시 접어놓고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 프로젝트의 기본 구조를 설명드린 겁니다. 1교시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2교시에서 각각의 기능들을 좀 채워나가는, 그리고 필요한 거 설명 다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교시에서 뵙겠습니다.